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피양에서 온 이윤걸입니다. 북한의 정보들은 사실은 제가 여기에 와서도 보는 데 의하면 김일성, 김정일 공간 관련된 장수연구소에 일하면서 베일에 쌓였던 일반 사람들은 알기 어려웠던 특수 비밀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실제 접근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정보들을 꽤 많이 돌고 있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먼저 나와가지고 뉴스화 돼가지고 이슈가 집중되면 그것이 마치도 사실처럼 마지막에는 진실이나 진위처럼 그것이 곧 고정화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베일에 쌓이고 또는 카더라 같은 소설 같은 북한 정보가 아니라 진짜 북한 내부에서 일어났던 실질적인 원본 정보들이나 또는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첩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알려주는, 특히 북한의 권력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김정은과 그 최근 측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 정보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주려고 이번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씨 가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조금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성 밑에 김정숙을 통해서 김정일과 김경일을 얻었습니다. 김종일의 자식들이 지금 직계로 내려가는데 김종철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김정은이 나오고 세 번째가 김여정입니다. 여러분들 김정은의 친형, 우리 언론에 김정철 하면 유약하고 여자 같고 그래서 권력에서 김정은한테 밀렸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사회에 걸쳐서 김정철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2012년 9월경에요. 제가 북한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들을 통해서 연락을 맺던 메일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그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당 비자금 관련된, 비자금이라고 뭐냐면 우리말하면 김정일의 통치자금 관련된다고 보면 됩니다. 비밀자금이라는 의미인데 구체적인 여러 가지 소스와 어디서 돈이 나왔고 어떤 카드로 어떤 계좌를 이용해서 했는지 핵심 권력 측근들의 움직임에 대한 자료까지 주겠다는 첩보가 이제 그 비밀 메일이 날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애들 구체적으로 소개해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친구의 이제 그 소개받은 이름을 대면서 비밀 자료 몇 개를 그러면 보내주겠다 소스로. 그래서 그 입수한 자료에는 김정철이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움직인 모든 자료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 특히 김정철이 2010년부터 11년 사이에 12번 정도의 에릭 클랩턴의 그 공연들을 참가했는데 에릭 클랩턴 공연은 거의 주요 자석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 2012년에 참가한다면 2011년 10월경에 몽땅 다 팔리더라고요. 김정철이가 지시한 내용에는 엑스동무 앞 2010년 11월 22일 에릭 클랩턴의 2011년 6월 6일 헬싱키 하트월 체육관 공연 관람권 10장을 확정 예약하여 주기 바람. 가장 좋은 자리를 잡도록 유의 바람. 끝.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매일 지시를 주고 이렇게 김정철이의 또한 지시를 받아서 한 2, 3일 또는 하루만 해도 종합해가지고 보고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보고했던 자료들과 또 김정철이가 에릭 클랩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 소품들, 특히 에릭 클랩턴의 로고가 들어간 기타나 몇 가지 나이타 심지어 별하별 굿즈들을 다 보내고 또는 지시해서 그다음 수행하고 어떻게 평양까지 보냈다. 또 어느 계좌로 어떤 돈으로 이용해 샀다는 까지 구체적인 다 자료가 입수됐습니다. 그 에릭 클랩턴 그 공연장에 대해서 티켓이 85유로짜리가 돼 있고 좌석이 몇 번호라는 거 돼 있고 이런 것들이 12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집중할 게 뭐냐면
이 티켓 한 장에 85유로였는데 한 1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체류한 날짜가 3일 정도예요. 그 3일 정도에 평균 12명이 하루에 평균 이제 이 공연을 통해서 한 3,000달러씩 썼는데 그 3,000달러 계산해보면 12명이면 이번 한 공연에서만 한 4만 불이 썼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 뭐 김정철이 가서 기념품 개인적인 사품들을 사고 선물 주고 뭐 이런 것까지는 계산 안 했지만 이 정도만 봐도 그때 당시 북한 주민들은 정말 100달러만 있으면 네 가족이 6개월 내지 1년 동안 옥수수밥이라면 충분히 먹을 정도로 살고 있는 시대에 그때 한쪽에서는 김정철이가 또 그런 자기가 돈을 쓸 수 있는 무슨 권한이 뭐죠? 그냥 북한에서 김정일의 아들 또는 김정은의 형으로 태어났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같이 간 사람들 똑같죠. 북한 엘리트들의 자식들이고 몇 명은 또 그 예능이 특별해가지고 김정철과 같이 다니는 어떠한 밴드나 이런 데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과 뭐가 차이 나죠? 무슨 북한 정보를 입수할 때마다 아 김정철 어디 가서 공연했다. 뭐 그런 것만 알고 있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정철은 이외에도 엑스동무합 2010년 11월 2일 에릭 클랩턴 이 시 공연을 진행하는 아래 지역의 국장, 광장, 홀들의 외부를 찍은 사진과 내부 좌석 배치도를 보내주기 바람 하고 싱가포르 인도 스테디움, 홍콩의 아시아 월드 아레나 김정철의 지시에 의해서 며칠 사이에 다 곳곳을 사진 찍고 또 필요한 것들은 가서 아마 자료적으로 조사한가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곳곳마다 찍어가지고 보냈던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드에 이건의 그 우드 그 사진을 직접 찍어서 여기 있는 거 있는데요. 하나하나 구체적인 지시를 주고 또 그에 대한 답장을 주는 것들을 봐서 이런 것들을 보면 김정철이가 결코 그냥 뭐 여자 같아서 유학하고 이런 거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다른 하는 게 자료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그 85보다 훨씬 더 좀 비싼 겁니다. 2010년 11월 22일에는 관람권을 구입했는데 한 그 조금 비싼 가격의 4명짜리는 219유로고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30만 원 정도 되죠. 또 이제 나머지 8매는 186.25유로입니다. 그러면 아마 한 25만 원 정도? 여러분들도 시집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년 반 사이에 12개 공연을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지 않죠. 북한의 어떤 김정철과 그 주변 사람들이 풍창망창 쓰고 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굶어 쓰러지고 있는데 김정은의 형이라는 의미로 최고 엘리트들은 이렇게 해외에서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자기 돈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이 사람들이 북한 사회를 위해서 또는 북한의 일반 사람들처럼 일을 했을까요? 절대로 안 했죠. 한국이나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본인들이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노력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떠한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북한 자체는 소위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은 사회인데 북한 일반 주민들은 참 어렵게 살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에서 저도 북한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는 참 많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북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과 또는 북한이라고 말하는 최고 엘리트층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비견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 소감 어떻습니까? 참으로 생각이 많아지죠? 다음에는 김정철이 직접 구입한 에릭 클랩턴의 공연 관련 기념품,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굿즈들을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얻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